오늘 이슈 시간에는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전 나온 FOMC 결정 어떻게 보는지 또 8월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대표님,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의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파월 발언에서 9월 금리 인하 힌트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번에 정말 잘 빠져나갔다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도 안 세웠고 기존의 신중론만 유지한 모습이었는데 대표께서는 파월 발언에서 어떤 점 주목하셨습니까? 사실 지지난번이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왜 작년, 재작년 같은데 인플레이션 파이트였을 때 이 파월의 멘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고 지금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 국면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는 국면이잖아요. 관세 망령 또는 관세 영향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늦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여담이지만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깜짝 인하 가능성이 한 20% 30%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장의 했었거든요. 예상보다 좀 더 높게 보신 거네요. 예. 근데 여전히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성장이 조금 둔화가 됐고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이런 멘트가 좀 중요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한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잖아요. 9분의 그 투표권자 중에 2명, 미셸 보우만, 뭐 크리스토퍼 월러 한 2달 전부터 그 두 분이 계속 지금 비둘기파적이었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이례적이었는데 뭐 저는 그 제롬 파월이 인터뷰 답변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당연히 다른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그 두 분의 의견이 이번 9월 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런데 이게 다 믹스가 돼 있는 거니까요. 어제 왜 그 GDP 속보치 발표됐고 ADP 민간 고용이 뭐 이렇게 전망치가 아주 설명력이 높진 않지만 이번 주 발표됐던 그 졸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 쭉 보면 노동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말씀이 나온 김에 다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한 8, 9월 정도 되면 제롬 파월이 역시 답변했던 것처럼 관세에 따른 물가가 8, 9월 달에 본격적으로 투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지금 두 명의 금리 인하 의견에 대해서도 코멘트 주셨습니다만 이게 물론 트럼프의 회유를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미국 안에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월가에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양 진영, 유지 또는 매파적인 진영은 경제가 굉장히 사운드하다. 그리고 관세 영향이 물론 있을 텐데 경제 좋다. 네, 지금 내려서 섣불리 하다가 금리가 정말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면 어떡하느냐. 근데 이제 두 분의 소수 의견, 저도 일부 이쪽 의견을 좀 갖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 노동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균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타이트해진단 말이죠.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사실은 뭐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최근엔 더 그렇죠. 많이 틀립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많이 틀리고 지난달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졸투 보고서 보면 퇴직자도 줄어들고 해고율도 줄어들고 그 채용 공고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고용 시장 자체가 조금씩 타이트해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가 이번 주는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난주 발표된 것까지만 보면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는 21만 1천 건으로 다시 좀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 에서 21만 건인가? 하여튼 좀 안정됐는데 문제가 연초 이후에 지금 연속 실업상 청구 건수가 연초에 170만, 180만 건에서 지금 195만 4천 건까지 늘어났단 말이죠. 사실 2주 이상 연속으로 청구하는 건수가 의외로 중요하거든요. 이게 연초 이후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는 실업률도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조금 더 강조해서 미셸 보우만이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가 좀 강조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망한다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계속 발표되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전망의 영역이긴 하지만 8, 9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월 정도가 이제 물가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이제 경제 모르겠습니다. 이 GDP 성장률 같은 경우 이번에는 조금 왜곡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년의 평년의 어떤 미국 경제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상반기에 이제 관세 때문에 미리 좀 선구매해 놨던 거 그리고 이제 관세가 좀 일단 부과가 되니까 오히려 수출 순수출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죠. 이 아침이라 말이 조금 제가 꼬여서 US 달러 좀 싸졌었고 그러면 수출은 증가했을 거고 수입은 또 감소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 속도로 간다고 하면 수입이 좀 늘어나고 수출이 좀 줄어들고 뭐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8, 9월 달이 금리를 인하보다는 저는 유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섣부른 전망이긴 하지만 9월에도 네, 9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사운드하게 나오고 물가가 점점 발현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금리 인하할 수 없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뭐 전망을 조심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보게 되네요. 그러려면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 경제지표 보호하겠다고 했으니까 최근에 나올 데이터들, PC 지수, 고용 보고서 이런 부분들 주목해야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 만약에 금리 동결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할까요? 그 작년부터도 그랬고 특히 올 들어 이제 제롬 파월이 특히 작년에 우리가 정책 행보, 금리를 결정하는 정책의 기준을 노동시장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올해 지금 전저점 4월 8일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V자 반등하고 있는데 이 4월 8일까지 정말 시장을 정말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던 이슈가 딱 관세잖아요. 사실 관세가 1기 때는 이 물가가 일시적으로 끝나긴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강도로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도 저도 뭐 시장 참여자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강도가 얼마나 길게 갈지 한다는 제롬 파월도 마찬가지 아니겠죠. 제롬 파월이 아니라 FOMC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30조짜리 경제를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예.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갖고 가는 건 저는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9월 달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전망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이런 식의 데이터가 물가 발현이고 이러면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돌아왔는데 물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적이 또 중요합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 증시, 이 미국 증시에 담당한 역할이 큰데 S&P 500 기업들 살펴보면 시총 큰 대기업들 오늘 뭐 나왔던 두 개 빅테크들도 그렇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고 되게 좋은데 실총이 좀 적은 기업들이 예상보다 나쁜 실적 네.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야 될까요? 예상대로고요. 그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M7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는 뭐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괜찮을 거라고 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빅테크라는 회사들이 현금 보유량이라든가 이 ROE라든가 그로스 마진이라든가 이 수익성이 막대하단 말이에요. 뭐 이런 파고를 잘 겪어갈 수 있는 건 결국은 큰 회사들 시장 지배력이 좋고 그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 파이프라인이 확실한 회사들은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든 지금 고금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금리 6개월 연속 동결했지만 어퍼 리밋 기준으로 지금 4.5란 말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예. 선진국 중에서도. 그럼 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기업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큰 회사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 작은 회사들이 영향을 미칠까?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뭐 강의 때문에 한번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빅테크 대형 기업들은 외부 조달하는 그 뭐 변동금리, 고정금리 조달할 거 아니겠어요? 대출할 때 대기업 빅테크들이 변동금리 비중이 한 8% 9%밖에 안 되고요. 아하. 중소기업들의 외부 상대적으로. 조달 금리가 55%가 변동금리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높네요. 굉장히 노출도가 심한 것이고 이렇게 예. 고금리에는 직격탄을 맞는 것이죠. 실적에 반영 거기에 플러스 관세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정답은 없지만 연준에서 발표한 데이터 플러스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데이터를 근거로 했을 때 이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 서플라이 체인 주체별로 얼마만큼 관세를 분담을 할 거냐를 비율로 요새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한 60, 70% 정도 부담을 할 거고 미국의 수입업자가 한 20%, 30% 부담할 거고 수출업자가 외국의 수출업자가 한 15% 부담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출업자는 빼고 국내 수입업자, 미국 수입 회사들과 소비자들이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국내 회사들이 부담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업의 마진 훼손으로 발현이 될 거고 소비자가 한 60, 70% 관세를 부담한다는 얘기는 소비자 물가라든가 물가 상승으로 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 수입업자들이 부담하는 이게 지금 중소회사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물가 또는 그 고금리에 대한 악영향 플러스 이 관세 영향이 점점 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초에 이번 2분기, 4분기 취업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가 좀 안 좋다거나 예. 마진이 좀 훼손이 되는 이런 빈도들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네네. 질문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시티 같은 곳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 옮겨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요한데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다면 스몰캡들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8월 증시 경계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한 8, 9월 달 계속 지금 소폭의 조정일 것 같아요. 예. 뭐 큰 폭의 조정이라기보다는. 그런데 뭐 악재도 많고 호재도 많은데 제가 지금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호재 쪽의 한 입장은 지난 6월 달 감세안 통과했잖아요. 예. 이 감세안의 주요 내용이 그 세금 인하부터 소득 지원해주면서 규제 완화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 메가빌이에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정책 실행을. 그러면 경제가 어떠지로는 후풍을 타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믹스가 돼 있을 텐데 그래서 소폭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말까지 보면 자본시장 주식은 기본적으로 우상향을 전제로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되지만 단순히 나쁘게 볼 수만은 없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충광 레금나움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